박빙의 승부처 세 표가 부족하다. 주제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이제 먼저 밑자락을 깔면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서 악의적인 여론조사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소개를 좀 하나씩 해드려 볼게요. 윤석열 거대한 심판 여론에 이재명 대표가 49곳이 박빙이다라고 말했던 곳의 대다수는 국민의힘 지역구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이거 이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박빙의 승부처라는 게 지금 여기서 꼽은 거 한번 봐봐요. 서울, 영등포를 이기고 있거든요. 마포갑도 이기고 있어요. 종로, 용산, 동작을도 최근에 유삼용 후보가 이긴 거로 나오잖아요. 네. 중구, 송동갑, 동대문을, 광진을, 강남을, 송파병. 강남을, 송파병도 박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0곳을 집어넣고 해. 인천, 경기로 한번 가볼까요? 오히려 인천은 승부처가 3개라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연수갑, 연수울은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앞서 나가고 있고요. 중구, 강화, 옹진, 조택상 후보랑 인천, 동구, 미추홀, 울 정도가 박빙이에요. 경기도 10곳이라 그러는데 저게 지금 여주, 양평도 딱 붙었어요. 저기 지금 동두천, 양주, 연천을 여기가 좀 국민의힘이 잘 나오는 쪽이고요. 대충 이렇게 쭉 보면 거기 외에 충청도권 몇 개가 있고 그런 건데 어찌됐건 49곳은 민주당이 바짝 붙었거나 우리가 투표장에 무조건 나가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남,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급 박빙이에요. 내가 선거를 보면서 부울경에서 이렇게 박빙인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투표장에 나갔을 때 완벽한 압승을 위한 투표 행위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강원도 원주갑 원창묵 후보가 국민의힘 박정아 후보랑 43.6대 40.9로 겨우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화 면접이고 무선 100%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전화 면접인 경우에는 민주당이 조금 더 잘 나올 거다. 실제 투표에서는. 그렇지만 상당히 정확할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내 생각은 이게 제대로 된 여론조사의 모든 걸 갖췄다면 원창묵은 45 이상, 박정아는 30% 후반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건 우리가 봤을 때 여기도 3표 부족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지금. 투표하면 이깁니다. 여기 지금 강원일보하고 강원민방, 지우원하고 KBS 춘천, MBC 강원, 강원도민일보 등 강원도 도내 5개 여론조사 기관이 한 여론조사입니다. 이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음 강원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민주당 허영 48.1, 국민의힘 김혜란 38.8. 여기는 많이 앞서 나가죠. 강원도 분위기는 지고 있는 곳이 5개, 이기고 있는 곳이 3개 정도 돼요. 이 지역구에는 그 김혜란 후보 도와주러 저기 한동훈이 열심히 가더라고요. 근데 가서 이제 옆에서 이제 뭐 이재명 일베 출신 이재명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김혜란 후보 표정이 막 썩어 들어가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여기는 KBS 청주 방송이 한국 리서치에 의뢰한 건데요. 이것도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이에요. 요거는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박빙으로 보는 게 국민의힘의 박덕흠 41, 민주당의 이지한 40 이거거든요. 딱 붙었네요. 야, 박덕흠 공천 받자마자 당선 축하 파티 했던 박덕흠. 근데 이게 여기는 원래 박덕흠이 어마어마하게 이기던 곳이잖아요. 맞아요. 네. 곽상원 후보도 못 이겼던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게 부동층이 많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저거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특히 저 지역은 그러니까 정치 혐오를 가지고 있는 그 중도층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박덕흠이 그러니까 돈으로 이렇게 뭔가 저 지역을 지배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천 받자마자 축하 파티 했다는 그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박덕흠은 그러니까 전국적 지지도가 그러니까 지명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당선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유명해졌습니다. 지금은 완전 상황이 다르죠. 우리 케이크 박덕흠 선생, 축하 케이크 박덕흠 선생, 부동층이 19%라는 거는 지금 이 상황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쪽 분들의 어떤 망설임, 차마 박덕흠 못 찍겠는 그 흐름이라고 봅니다. 원래 박덕흠이 정상적이면요 50% 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40대 41로 좀 바짝 붙었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 하나 터지고 있어요. 지금. 3표가 부족한 거죠. 지금. 그다음에 3표가 부족한 곳 경기 여주 양평
여기는 여주 양평은 원래 보수세가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그래서 김성규가 당선됐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지인 양평군수. 양평 군수했던 이게 지금 최재관 후보가 45.5, 국민의힘의 김성규가 48.5, 세 표 부족합니다. 양평 시민의 소리가 주 이너텍 시스템즈에 의뢰한 건데 여기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투표만 열심히 병렬을 하면. 왜냐하면 양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건이 굉장히 크게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저 지역에서 이걸 좀 심판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또 반대쪽에서는 저걸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바뀌어서 그 팽팽한 긴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정권이 바뀌면은 저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저건 분명히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재관 후보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양평 고속도로 비리는 지역 토들의 비리예요. 김성교 또 마찬가지고 김건희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최은순까지 토착 비리가 일어난 상황인데 이거를 윤석열이 덮어버린 거 아니에요. 고속도로 종점 바꾸는 방식으로. 자 여기 세 표가 부족해요. 그다음에 부산 북을. 아우 저 이 동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있잖아요. 밑에 보이죠. 조사기관 여론조사 공정. 이걸 유심하게 볼 필요 있어요. 이건 제 예상에는 부산 북을은 정명희 후보는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박성훈은 더 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보면은 꼭 유선을 섞어요. 여론조사 공정은. 유선을 10% 이상 섞어요.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론조사 공정은 여론조사 기관들 중에 가장 극우적이에요. 일반적인 저 자동응답 조사가 윤석열 지지율 35% 나오면 여론조사 공정이 하면 45% 나와요. 어쨌건 간에 여기도 박빙으로 보이죠 일단. 네, 저 박성훈은 대통령실에서 원래 근무하던 사람을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올려가지고 말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맘먹고 총선 출마시켜서 밀어주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꼭 정명희 후보가 돼야 됩니다. 예. 자 다음에 광진갑 이것도 여론조사 공정입니다. 이게 보이시죠? 이것도 유선이 들어가 있어요. 나 어처구니 없어서. 이정은 45.5, 김병민 45.0. 아 김병민 안타깝네요. 이정은 후보 지금 0.5% 차이라는 걸 믿고 더 열심히 해주기 그러니까요. 바랍니다. 여기도 유선 ARS가 10% 들어가 있습니다. 대입 여론조사 공정이 아주 불공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뭐냐면 지지층들 나오면 이길 수 있어를 주장하고 싶은 건데 지금 선거는 윤석열 심판 선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바짝 붙었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더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안 통한다고. 다른 여론조사를 한번 볼게요. 오마이뉴스가 KSOI랑 한 거예요. 오늘 같은 날 나온 거예요. 이정원 44.7, 김병민 38.8 이렇게 벌어집니다. 유선만 빼도. 근데 이게 되게 그 여론조사 공정이 재밌는 게, 그러니까 유선 전화를 포함시키는 게 그 지역의 인구 분포를 봤을 때 고령자가 많다. 그러면은 한 5%에서 10% 내외로 유선 전화를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모든 지역이 일정하게 다 유선 전화를 10% 포함시키는 건 사실 이론적인 근거가 없어요. 예. 자, 그리고 오늘 또 여론조사 꽃이 열리겠죠. 와. 이야, 남영희. 남영희. 자, 지금 추세로만 보면 남영희 후보의 상승세가 높죠 지금. 네. 그러니까 윤상현은 지지율이 똑같습니다. 38.4였는데 38.3이 됐고요. 남영희는 33.2였는데 38.5가 됐어요. 근데 이게 엄청난 박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제도 갔던 거예요. 네. 이번에 남영희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러니까 지난 선거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면서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 이렇게 접촉을 많이 만들어 온 것 자체가 지금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정부 갑 영입인재 1호 박지혜 후보 42.4. 야, 얘는 아직도 살아있구나. 전희경 30.8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여론조사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김구 선생, 증선자 김용만 후보 하남을 48.0, 국민의힘 후보 29.9. 여기는 좀 대체 지금 수도권 경기도가 서울보다 훨씬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오늘 또 나왔습니다. 부천을 김기표 후보 47.6. 야, 박성중이는요 서초에가 꼴 발고 있다가 그러니까. 부천에 바뀌었잖아요. 네.
야, 36.8. 서른 보이지도 않네요. 박성중 24.4. 야, 그 서른우 후보는 여기서 드랍하는 게 여러모로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러면 선거비 보조도 선거비 못 못 받는데. 받을 텐데. 네. 그래도 일단 트럭 계약은 안 했겠죠. 트럭 계약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또 지금 그다음에 중성동을 박성준 후보 46.3, 이혜훈 42.7. 이런 경우는 진짜 박빙으로 보면 돼요. 네, 박빙이겠네요, 정말. 이기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박빙 오차범위 내예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세 표가 부족해. 세표가 부족합니다. 이게 중성동 갑이 격전지인 줄 알았더니 중성동 을이 격전지였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강 벨트 중에 이기고는 있습니다만 투표율에 따라서는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여론조사인 거죠. 그 다음에 경기 오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안민석 의원 지역구인데 여기는 지금 여기 또 유선이 있네. 유선이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있어요. 유선 전환을 RDD로 랜덤. 저 김효은이 레이나라고 하는 강사잖아요. EBS 강사. 아, 그랬어요? 네, 출마한다고 EBS를 때려친. 네. 네. 지금 그 EBS 피해본 학생들도 많다던데. 많아요. 네. 차지호 44.9, 김효은 42.4. 이거 나렌서치하고 경기신문이 한 여론조사거든요. 그 차지우 후보가 의사 출신의 그 국정 없는 의사회 맞죠. 후보 맞죠. 어. 그 어쩐지 재산이 빚밖에 없더라고. 저번에 한번 새날에서 저 네. 영입인지 인터뷰 때 나왔었지 네, 않습니까? 네. 이길 거라고는 보는데 저쪽은 지금 여기에 이제 바짝 붙어 있다는 거. 후보- 세 표가 부족합니다. 후보의 등급 차이가 너무 나네요. 이런 경우에는 차지호 후보가 확실하게 되어줘야 되는 거죠.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RN서치는 안 믿는 편이라서 RN서치, 여론조사 공정, 조원 땡땡 이런 데는 안 믿습니다. 그다음에 그 KBS 청주방송총국이 있던 아까 박덕금 나왔던 여론조사랑 같은 여론조사에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청주청원 충북 여론조사들인데 송재병 후보가 37, 김수민 후보가 32. 야, 김수민이 국민의힘 들어가서 나름대로 공천도 받았구나. 와, 진짜 깜짝 그 놀랐어요. 국민의힘의 저 광고 회사 그 맞아. 논란이 있었던 친구잖아요. 스캔들이 크게 있었던 리베이트 건으로. 근데 여기는 부동층이 30입니다. 충청도 스타일. 여론조사도 답을 안 해. 너무 크다 30. 그러니까 난 몰라요. 재밌는 게 충청도는 그 출구조사도 대답을 안 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 그거 네가 알려고 그래 임마 이러면서. 근데 이 부동층의 느낌은 그런 거 좀 가깝잖아요. 우리들의 뇌피셜이겠지만 부끄러워서 못 찍겠다. 예를 들면 충남 대전은 민주당에 가깝고 대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충북은 국민의힘 세가 좀 강한데 부동층이 저렇게 많다는 뜻은 평상시 같으면 국민의힘이 이겨야 되는 선거예요. 부동층들이 이제 국민의힘을 못 찍겠다는 수준까지 가지 않았을까라고 뇌피셜을 씹으려 봅니다. 믿습니다. 예. 그다음에 청주 흥덕 여기가 지금 우리 도정환 의원 지역구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민주당 이현희 후보가 39, 국민의힘 김동원 29, 개혁신당 김기영 2 맞죠 지금? 네. 2.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그 개혁신당 후보는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있네요. 지금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 안 하는 후보들이 굉장히 지역에서 많다고 하거든요. 저기 댓글창에 충청도는 3번 물어봐야 답해요. 여기도 부동층이 31%. 네. 다음 청주 청주 상당 여기는 이제 정우택 지역구죠. 민주당 이강렬 42, 국민의힘 서승우 34. 정우택 빠지고 나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네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정우택 찍었던 사람들은 부끄러운 거죠. 정우택은 이제 공천 취소한 거에 대한 반발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정우택에 대한 소문으로만 들었던 걸 화면으로 봤을 때 충격이 다른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 지역 사회에 소문은 돌아다니고 있었을 테지만 그 눈으로 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청주 서원입니다. 이광희 후보 37, 김진모. 이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잖아요. 댓글 공작 사건의 주인공이고. 아, 돈 심부름했던. 이 사람 부인이 어디 무슨 좀 문제가 많은 회사에 회장인가 뭐 간부로 있잖아요. 김진모. 아, SPC 그렇지. 회장이랑 아, 맞죠. 거기구나.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댓글 공작했다가 윤석열이 사면해가지고 나간. 야, 근데 이광희 후보 그냥 비하인드로 좀 말씀드리면 이광희 후보 한 번 출연시켜드린 적 있어요. 네. 와, 근데 직접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새날 덕분에 후보가 됐다. 감사하다. 이런 태도 좋아. 인터뷰 서너 번 해도 고맙다는 이야기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그건 인간성의 문제야. 이광희 후보는 진짜 인간성 멋있더라. 여기도 부동층이 30%입니다. 이런 지역구는 충북 쪽에 보수세가 강한 곳에는 민주당이 더 푸시하면 저는 다 이길 수 있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 조만간 충북 가지 않을까.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증평, 진천, 음성, 충북입니다. 여기도 이모선 43, 경대수 33, 부동층 25%. 충청도 분들이 여론조사에서 2번 전화하잖아요. 전화 면접은 3번을 하면은 이거 답이 더 나올 텐데. 부동층 25%, 이모선 43, 국민의힘 경대수 33. 뭐 경대수도 들어본 이름이긴 한데 이모선 후보가 원래 이 지역 의원이었네요. 네. 자, 다음에 이제 한국 리서치가 KBS 창원 의뢰로 한 여론조사 김해로 한번 가볼게요. 김해 갑부터 볼까요? 예. 김종호 45, 국민의힘 조혜진 29, 16%포인트 차이. 뭐 저런 상황이니까 이제 조혜진 후보가 이제 윤석열한테 반탁 무릎 꿇어라. 무릎 그렇죠. 꿇어라 이렇게. 김해인데도 끄덕. 불구하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만나는 서민들,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본인한테 스트레스였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김해 갑, 민홍철 후보 37, 박성 후보 32. 이것도 접전이네요. 근데 정말 김해에서 이 정도 나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네. 근데 보통 방송사들이 하는 여론조사가 대부분 전화 면접이에요. 좀 비싸게 해요. 그 전화 면접인 것은 민주당한테 조금 살짝 불리하고, 다만 안심번호 쓰는 거는 상당히 정확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대충 예상하시겠지만 이럴 때 애매모호하면 안 돼. 무조건 투표. 무조건 투표하면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맥시멈 여론조사 한 번이라도 이긴 것을 우리가 이기는 것으로 잡는다 그러면 부울경에서 18석까지 가능하다. 지금은 그러니까 그리고 부울경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다 박빙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중에 이제 우리가 반타작 이상을 하면 더 이긴다 이런 측면이 있겠지만 어찌됐건 여러분들 세 표가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중에 SBS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상 이제 앞으로 깜깜이 기간 바로 들어가거든요. SBS 여론조사 개항. 그러니까 온갖 방법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와 원희룡의 차이를 좁혀 보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이상한 여론조사 해갖고. 최근에 3%까지 좁혀진 여론조사가 있어. 근데 지금 열 몇 번 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한 번도 진 적은 없어요. SBS 여론조사는 이재명 55, 원희룡 37이에요. 좀 있으면 20% 차이 나겠다. 그렇죠. 원희룡으로서는 한 자릿수로 줄이는 상태에서 지는 게 그나마 면피하는 건데 두 자릿수로 벌어진 상태에서 지면은 정계 은퇴해야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박빙은 이겁니다. SBS 여론조사. 오, 이광재 46, 안철수 45. 이런 데는 오. 진짜 박빙인 딱 거예요. 붙었네요. 어떤 경우는 이광재 후보가 한 3~4% 앞서는 것도 있지만 안철수가 이기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모든 성남 분당갑의 여론조사를 숫자를 다 합쳐서 계산을 해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진짜 개박빙일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안철수는 답답할 거예요. 그냥 재산 많은 순으로 국회의원 시켜주면 될 텐데 왜 쓸데없이 선거를 해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만드나. 근데 전체적인 것은 이렇게 이제 지역마다 500명씩 조사해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세 표가 부족하다. 결과는 뭐냐? 나 아닌 10사람을 투표장 나가게 해라. 전국적으로 어디를 가든 경상북도도 나가게 하세요. 이길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MBC 패널 조사가 드디어 나왔는데요. MBC 패널 조사 이미 여론조사 답할 사람을 정해놓고 이게 어떻게 여론이 변하는지를 보여준 여론조사입니다. 저거 지금 지지 정당 국민의힘이 거의 똑같죠. 31에서 32까지 4차 조사하고 민주당도 오르고 국민의힘도 올랐는데 국민의힘 32, 민주당 46입니다. 각각 1%씩 올랐네요. 네. 지난 4차보다. 예. 그다음 요거는 지금 정부 지원론 35, 정부 견제론 60이에요. 이 선거는 죽어도 못 이겨요. 정부 견제론을 윤석열 집권 2년 차에 하는 선거에 정부 견제론이 60이 넘는다는 것은 그냥 이번 선거는 하늘이 무너졌던 윤석열 심판 선거라는 것이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태어나서 이렇게 못하는 거 처음 봤다.
35대 61원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죠 지금. 35대 60 또는 30대 61원. 다음. 지금 이게 비례 어떻게 찍을 거냐 이것도 이제 있는데 국민의힘 25, 더불어민주연합 21, 조국혁신당 25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조국혁신당 숫자를 보지 마시고요. 국민의힘, 국민의 미래를 한번 보세요. 전체 포션 중에 100 중에 정상적으로 우리나라가 양당 체제에서는 이게 50 정도 가까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조국혁신당 등이 들어오면서 국민의 미래의 비중이 25로 줄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완전 절반 된 거죠. 그러니까 46석의 비례 의석 중에 쟤네들이 한 20석 이상 가져가는 구조가 지금 이런 분위기라고 하면 15석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15대 15대 15 정도 나오지 않을까. 15석.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이 투표장에 가서 투표율 자체를 끌어올리는 게 의미 있는 또 다른 게 그러니까 지금 밑에 보시면은 자유통일당이 4%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투표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자유통일당의 득표율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퍼센트라도 전체 투표율의 모수가 늘어나면 이 작은 숫자들의 비율이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통일당이 이번에 원내에 진입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그 극우적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비례는 자유통일당 밀어주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황고승이 다시 보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와, 거죠. 와. 왜 사랑은 죄가 없는데 저번에 왜 이렇습니까? 내가 지하철 안에서 직접 들은 얘기 해드린 적 있죠. 예. 경로석에 앉아 계신 어떤 할아버지야. 그런 할아버지들일수록 되게 통화를 크게 하잖아. 잘 안 들리니까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아, 즐거. 예, 예. 나 오랜만에 전화했는데, 저 있잖아 이번에 투표할 때 말이야 있잖아 지역구는 그 저 국민의힘 찍고 비례는 우리 저 자유통일당 찍어줘 내가 밥 사갈게 이러고 있더라고. 자유통일당 7번. 현실이야, 현실. 농담이었는데 아무도 안 온대. 몇 번이요? 8번인데 아무도 몰라. 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네 진짜. 내가 친구 일이라서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친구 잘 되라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유통일당이 이제 원내에 진입하는 거 진짜 심각한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꾸린 이 극우 집회가 국회에 진입할 정도까지 세력을 만들었다는 게 눈으로 확인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자유통일당이 원내에 진입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위해서라도 더 많은 사람이 투표장으로 가서 투표율 모수 자체를 크게 만들어야 된다. 맞아. 그러니까 이게 자유통일당은 이 표가 확장성이 없잖아요. 이미 표를 찍은 사람은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3% 이하로 낮추려면 그 전체 투표율이 높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친 듯이 맞고 싶죠. 예. 자통당의 원내 진출. 아니 그러니까 친구 잘 되는 거 보고 싶기도 하고 한데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극우 정당이 들어가는 거 어떻게 봅니까 그거를? 더 우리는 맞고 싶은 게 있잖아. 새로운 미래 김종민. 네. 그래서 김종민한테 줄 바에야 그냥 국힘 하나 주자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만약에 김종민 세종갑이 없었으면은 네. 새로운 미래는 한 석도 못 얻을 가능성이 네. 있죠. 현재로서는. 비례도 이제 뭐 한 3% 안 나오니까. 그리고 예상을 해보면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소나무당. 송영길 광주 서구가 부모는 당선된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내가 봤을 때. 그 지역민들이 굉장히 이런 거 빠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송영길이 워낙 셀럽이고 광주가 그쪽이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선 가능성이 있는데 여론조사가 한 번도 안 나와서 몰라. 그리고 이제 그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서나무당의 비례 1번이 이 자리에 앉는 새날 방송 중에 하나 노영희 변호사의 비례 1번이기도 해요. 3번이 누군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난 이제 그 나머지 잘 모르겠고 알려는 드리는 건데 저는 서나무당도 원내 한석 정도는 얻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봐요. 그게 송영길 대표였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송영길 대표는 이게 아픈 손가락인 거잖아요. 선거 운동을 하게 해달라고 보석 신청했는데 그거를 재판부가 거부한 이유가 선거 운동하면서 돈봉투 사건 관련자들을 만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 사랑을 나눠주는데 표는 한 표밖에 없을 때 느끼는 그 안타까움.
알고는 계시라고요. 내가 직원으로 찍는 거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내가 표가 3표가 있다면 나눠주는 표를 일단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국 혁신당을 싫어하고 말고 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조국 혁신당은 잘 나가니까 일단 제껴놔. 국민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저는 민주당 당원으로서 3번 찍어요. 비례 3번 찍는다고. 예. 그 다음에 표 하나가 더 있다면 저는 소나무당을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국 혁신당은 랩도도 잘 나가고 있으니까 랩도도 돼. 맞아요. 비난만 하지 마. 예. 나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뭐 지금 형편이 어렵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잘 안 풀리고 있다거나 그러면 어려운 이거 사람하고 연대한다는 마음으로 한 표를 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걱정 없잖아요. 충분히 잘 되고 있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있는데 굳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를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그 송영길 대표는 계속 마음에 걸리는 진짜 이게 마음속에 한 칸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옥중 단식도 한다고 하니까 좀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하죠. 맞아, 단식 들어갔죠 지금. 어쨌건 뭐 저는 광주 서구 갑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언론이 관심을 안 줘서 오히려 그런 측면이 있고 결국 그런 자리는 꼭 민주당 의석이니까 사실 내주는 건 그렇게 마음 아프지 않고요. 자, 여론조사 여기까지 받고 마칠게요.